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경험하는 모바일 오피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구글 킵 메모 활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킵을 설치하시고 텍스트, 체크리스트, 그림 메모 등 다양한 메모 방법을 실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 놓으신 메모를 활용해서 보관하기, 알림 설정하기, 그리고 고정하기, 삭제와 복원까지 메모 활용법을 익혀볼게요. 그럼 스마트폰 준비해 주세요. 스마트폰 준비되셨나요? 구글 킵 설치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터치하세요. 상단 검색창에 구글 킵 입력하시고 첫 번째 검색 결과 구글 킵 메모 찾으셔서 설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4강을 미리 학습하신 분들은 구글 킵이 원래 설치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열기 버튼이 찾아지신다면 열기 버튼을 바로 터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5강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구글 킵을 새로 설치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설치가 완료되신 분들은 취소 버튼이 열기라고 바뀌셨을 거예요. 이때 열기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시작하기 버튼을 터치하시고 동기화 사용 안내가 나오신다면 동기화 사용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동기화는 구글 계정 아이디를 가지고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연동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구글 킵 메모 앱은 스마트폰에서도 활용 가능하시지만 컴퓨터에서도 메모장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때 필요한 기능 동기화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처음 구글 킵을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메뉴 위치를 설명해 드리고 실습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하단부에는 5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왼쪽 편에 4가지는 다양한 메모 방법이 있고요. 오른쪽 편에 더하기, 추가 버튼은 일반적인 텍스트 메모를 하실 때 사용하시는 기능입니다. 하단부 메뉴 5가지를 다 활용해 보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상단에도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왼편에 보이시는 메뉴 터치해 주세요. 그럼 이때 숨겨져 있는 구글 킵의 기능이 나타나시는데요. 가장 기본 화면 메모를 보실 수 있는 메모, 알림, 보관된 메모라고 해서 중요한 메모는 따로 이곳에 이동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한 메모는 일정 기간 휴지통 안에서 보관되는데요. 이때 복원도 가능하시고 또는 영구 삭제도 휴지통에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바깥 공간을 터치하셔서 메뉴를 다시 닫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란 모양의 프로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구글 계정 프로필이신데요. 터치해 보겠습니다. 구글 계정 프로필을 터치하셨을 때 내가 연결한 구글 킵의 계정과 또 구글 이메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에서 하신 메모를 컴퓨터에서도 보고 싶으시다면 해당 구글 계정을 컴퓨터 구글에서 접속하신 다음에 구글 킵 앱을 찾아주세요. 되셨으면 바깥 공간을 터치해서 이제 직접 메모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사용 빈도수가 높은 일반 메모부터 들어갈게요. 오른쪽 하단에 더하기 표시를 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목과 메모를 각기 따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목에 오늘 수업
테스트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다음 본문 메모에 터치하시고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1번 먼저 입력을 하시고 구글 킵 설치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번을 적으실 필요 없이 하단 키패드에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알아서 상단의 숫자 양식이 그대로 따라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내용을 입력하실 때도 줄바꿈 키패드를 터치해 보세요. 그럼 숫자 양식 그대로 3하고 입력되시는 거 확인되시죠? 저처럼 본문 내용을 곧바로 입력하시고 따로 저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왼쪽 상단에 뒤로 버튼 터치하세요. 그럼 방금 입력하신 문장 그대로 구글 메모에 저장된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처럼 일반 메모는 손쉽게 기억하실 내용을 저장하실 때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크리스트 메모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 하단부 4가지 버튼 중에 가장 첫 번째 체크박스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체크리스트 메모는 일정이나 또는 장보기 목록 등 체크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시는 메모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 장보기 가신다면 제목에 제가 장보기라고 입력을 하고요. 오늘 구매하실 물품을 각각 목록형으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제목을 입력하신 분들은 하단부 사각형 체크박스 오른쪽 부분 터치하셔서 제품명을 하나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유라고 첫 번째 제품명을 적었고요. 그 다음 추가 제품 있으시다면 키패드의 줄바꿈 엔터키를 터치하셔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장보기 하셔야 되는 목록 모두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일반 제품은 3개를 먼저 입력을 할 거고요. 네 번째 제품은 추가 사항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1차 체크리스트를 입력하시게 된다면 우유를 구매하시면 앞부분에 터치, 시금치를 구매하시면 앞부분에 터치하셨을 때 체크리스트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항목은 저희가 2차 주제를 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오늘 파스타라는 요리를 하시기 위해서 재료를 구매하신다 라고 했을 때 파스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파스타면, 소스 또는 베이컨 이 안에 요리 재료들이 있겠죠. 그럼 파스타에 속해져 있는 2차 요리 재료들을 따로 표시하실 수 있으세요. 자, 저처럼 파스타 먼저 1차 큰 주제에 입력하시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면, 소스, 그리고 새우 이렇게 적어 볼게요. 면, 소스, 새우는 파스타라는 큰 주제에 속해져 있는 재료들입니다. 이때에는 선생님들께서 자, 2차 주제로 주제를 안으로 집어 넣어 주셔야 하는데요. 면 앞부분에 보시면 버튼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꾹 누르신 채로요.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보세요. 저처럼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같은 1차 주제였던 면이 2차 주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스도 안쪽으로 드래그, 새우도 안쪽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이렇게 2차 주제를 해 놓으셨을 때의 장점은 파스타 앞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파스타 앞에 체크하시면 그 안에 속해져 있던 2차 주제들은 모두 다 같이 구매하신 체크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1차 주제 안에 속해져 있는 부분들은 2차 주제로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십시오. 저는 다시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터치하시면 체크 해제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새로운 제품을 사려고 키패드에 줄바꿈 키를 누르면요. 2차 주제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파스타와 상관없는 물티슈를 제가 구매할 건데요. 현재 파스타 안에 2차 주제처럼 속해져 있으세요. 그럼 다시 물티슈 앞에 버튼을 잡고 이번에는 앞부분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2차 주제였던 물티슈가 1차 주제로 올라오게 되면서 파스타의 재료와는 따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메모되신 분들은 역시나 뒤로 버튼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실제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실 때 터치로 들어가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항목마다 터치 하셔서 내가 빠진 물건은 없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체크리스트 활용법이었습니다. 뒤로 버튼 눌러서 다시 첫 화면으로 오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리기 메모 가볼게요. 두 번째 붓 모양 아이콘을 터치하시고 이때에는 직접 손으로 그려서 메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급한 경우에는 텍스트를 일일이 키패드에 입력할 수 없겠죠? 그럴 때는 직접 메모를 손가락으로 드래그 하셔서 입력해 주십시오. 이때 색깔을 변동하고 싶으시다면 하단부에 보이시는 볼펜 색을 터치하시고 다른 색으로 변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볼펜 스타일도요, 얼마든지 바꾸는 게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실수로 내가 다른 메모를 입력하셨다 하신다면 저처럼 지우개를 누르셔서 해당 실수한 부분 위에 드래그 해주세요. 그럼 그 영역이 바로 지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기 메모는 사실 활용 빈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배우고 마칠게요. 뒤로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빈 그림 삭제해 주시고 한 번 더 뒤로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음성 메모 가겠습니다. 텍스트를 쓰실 수 없을 때 음성으로 텍스트 입력하시는 메모입니다. 음성 메모 버튼 터치하셔서 최초 접속 시 허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은 모두 메모에 입력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정확하게 스마트폰 하단부 마이크 입력 되시는 부분에다가 말씀해 주십시오. 저처럼 말씀을 하시고 일정 기간 쉬시면요. 그 부분까지 모두 텍스트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 더 좋은 점은 하단에 음성 녹음 파일이 들어오는데요. 만약 상단에 정확하게 텍스트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재생 버튼을 터치하셔서 다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내용이 틀린 게 없으시다면 음성 녹음 파일은 X자 눌러서 삭제하실 수도 있으세요. 우리가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거나 또는 긴 내용을 텍스트로 입력하셔야 할 때 직접 키패드로 쓰시면 힘들잖아요. 그때 음성 메모 사용해 보세요. 저는 뒤로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이시는 갤러리 아이콘을 터치하시면요. 이미지를 가져와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 선택 갤러리로 가서 이미지 하나를 가져올게요. 자, 저처럼 갤러리가 이렇게 오픈되셨다 하신다면
메모하셔야 되는 내용에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본문 내용은 제목과 메모로 나뉘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교재라고 입력할게요. 입력되셨으면 뒤로 버튼 눌러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5가지 방법으로 메모를 다양하게 하시는 방법 실습하셨고요. 지금부터는 메모해 놓으신 결과물을 다루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불필요한 메모 삭제입니다. 먼저 삭제하실 메모 위에서 롱 터치 하시고요. 롱 터치 하시면 위쪽으로 새로운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첫 번째 메뉴 고정이십니다. 두 번째 알림, 세 번째 색 강조, 네 번째 라벨, 그리고 삭제는 더보기 버튼을 누르셔서 삭제하실 수 있으세요. 삭제하신 메모는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왼쪽 상단 메뉴 터치하셔서 휴지통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때 내가 삭제한 메모 휴지통에 보관 처리되는데요. 복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롱 터치하시면 되돌리기 복원 버튼이 있고요. 영구 삭제를 원하셨을 때는 더보기 터치하셔서 영구 삭제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삭제할게요. 휴지통에 있는 메모는 7일 후에 영구 삭제됩니다. 그래서 혹시 중요 메모를 휴지통에 넣으신 분들은 꼭 7일 이내에 복원시켜 주세요. 다시 메모 들어가겠습니다. 메뉴 누르셔서 메모 터치해 주세요. 그 다음 중요한 메모를 다루실 때에는 보관을 하시거나 또는 색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텍스트 메모를 롱 터치 해볼게요. 그 다음 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색 변경 버튼 터치하셔서 메모 색상을 눈에 잘 띄는 색으로 변경해 주세요. 자, 다른 메모도 해볼게요. 다른 메모는 롱 터치하셔서 이번에는 보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보기 버튼을 터치하시고요. 보관 처리 눌러주세요. 그럼 이때 중요 메모라고 해서 따로 보관함으로 이동됩니다. 메모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왼쪽에 메뉴 눌러주시고 보관된 메모로 들어가시게 되면 중요 메모를 이렇게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계정 아이디나 비밀번호처럼 항시 사용하셔야 되는 메모는 보관된 메모에 따로 분류해 주세요. 자, 다시 처음 메모로 돌아가겠습니다. 왼쪽 메뉴 터치, 그리고 메모 들어갈게요. 이때 중요 메모 중에 시기나 기간이 중요한 메모 같은 경우 알림을 사용해서 원하시는 시각에 다시 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메모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롱 터치하셔서 상단 알림 메뉴를 눌러주세요. 알림 메뉴를 누르셨을 때 알림 추가 시간과 장소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때 원하시는 시각과 일정을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정하신 날짜, 지정하신 시각에 알림이 상단 팝업 창으로 나타나세요. 자, 알림 설정을 한 메모는 하단부에 시계 모양 표시와 날짜까지 같이 표시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구글 메모는 계속 새로운 메모를 작성하실 때마다 기존 메모가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혹시 중요한 상단에 배치시키고 싶은 메모가 있으시다면 오른쪽 첫 번째 핀셋 모양의 핀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그럼 고정됨이라고 해서 내가 핀 버튼으로 고정시킨 메모는 새로운 메모를 쓰셔도 절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테스트 해볼게요. 새 메모 추가 터치하시고요. 제목에다가 임의의 내용을 입력해보세요. 저는 연습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버튼을 터치하시면 새로 만든 메모가 고정된 메모 밑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구글 킵 메모 활용하셔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기록해 보시고 오피스 문서 활용에도 사용해 보십시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북구청 온라인 정보화 교육 설문조사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앱 터치하셔서 실행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가운데 검색창에 광주 북구청 입력해 주세요. 반드시 키패드에 검색 터치하겠습니다. 상단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를 접속해 주세요. 그리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설문조사는 하단으로 살짝 드래그 하셔서 설문조사란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터치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11월 교육과정 설문조사가 나타납니다. 설문조사 나오셨으면 우리는 두 번째 11월 온라인 정보화 교육 설문조사로 참여하기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1번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신 다음에 솔직한 의견을 체크하셔서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설문 참여하기 버튼까지 꼭 터치하셔서 기록을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